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저희가 앞서 이 뉴스 1번 시작할 때 잠깐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야당 단합 독재 정치 규탄 대회라는 이름으로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까? 일단은 야당 탄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 보복 같은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검을 통한 수사 과정을 보면은 이것이 진실 규명을 넘어서서 저희 야당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위헌 정당이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그 과정을 좀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직접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보다도 마치 사법부가 하위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건 그리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까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새로운 법안까지도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하위 기관처럼 만들면서 마지막에는 일당 독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이신 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 사건에 대한 무죄라든지 공소 취소 이것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많이들 걱정을 계시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외 집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 장동혁 대표의 그 연설을 듣고 왔는데요. 메시지나 단어 선택은 매우 거칠고 좀 공격성이 아주 높은 말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과연 그 말들을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꾸 야당을 탄압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내란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지 야당을 맹목적으로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내란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명확히만 한다면 야당과는 언제든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주장도 하시는데 저희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도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언제든지 견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원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원내에서 아무리 지금 소수 정당인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외 투쟁을 하러 나간 건데 그럼 장외 투쟁을 하러 나가서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연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닌 더 많은 중도층 이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제가 아까 얼핏 봤던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나 국민의힘 층의 메시지에서는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외 투쟁의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앞서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내란 세력과 결별하면 상관없다라는 부분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이 마치 지금 저희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뭘 하면은 위헌정당감이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만한 상황이다. 10번, 100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은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의원들이 각각 내고 있는 메시지들은 저희 당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1월 정도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도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또 영장실질심사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 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을 빌드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이것들을 지금 다 파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었었죠.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감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오전에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특검법 합의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를 모아서 같이 회동을 할 때는 여당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좀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협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스스로 오히려 조금 더 열려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당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으면서 저희 당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헌정당 심판의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빌드업을 스스로 하고 계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가 그 대구역 집회를 하는 영상을 봤잖아요. 좀 특징 중 하나가 피켓이 안 보입니다. 원래 장애투쟁 집회를 할 때는 아까 북소리도 들리는데 북도 치고 피켓도 각자가 만들어 온 거를 들고 뭔가 이 치열업을 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 장애투쟁의 특징은 개인 피켓 금지를 명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 어게인 같은 피켓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아마도 그런 피켓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동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피켓만 금지한다고 해서 과연 내란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봤듯이 아까 봤던 그 지도부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 판결, 탄핵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역사 속에 다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들을 했었고 과거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계엄군의 그 성관이 투입은 과천 상륙 작전이나 다름없는 올바른 일이었다.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부를 하고 있고 본인의 발언에 대한 철회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내란 세력들과의 근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속 면회를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만 정말 근절해낸다면 언제든 야당과 협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것이다라고 할 시간에 뭔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좀 더 명확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리두기에 대한 반론까지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김민수 최고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조금 강성 발언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최고위원까지 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도 정청래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본인이 당선이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당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선에 있어서도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거는 좀 다른 모습에 이제 말하자면 친한계 인사들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 대구 집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켓을 가지고 오지 않게 한 것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아스팔트 우파와 다시 합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장애 집회를 좀 내려보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도 계속적으로 그것도 내란 정당이다. 계속 함께하고 있다. 더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기 위해서 저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세력의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는 원내 운영 계획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찌감치 예고됐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이름은 바꿨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논의의 중심에 돼 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빨리 처리하겠다 이겁니까? 예, 이거는 빨리 처리할 부분과 조금 속도 조절을 할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하셨는데요. 지금 영상에는 못 봤지만 예를 들면 그 가짜 뉴스 근절법 그리고 사법개혁법과 관련됐던 것들은 좀 시기를 늦춰도 된다. 그렇다고 뭐 마냥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 한 11월 정도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을 늘려서 뭔가 야당의 목소리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또 표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배임죄 폐지와 관련돼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저희가 밀어붙이면 속도를 내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반대, 보수 진영의 반대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과 내란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철저한 분리만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 민생과 관련돼서 야당과 논의하고 협치하고 목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계속해서 그 내란 세력과의 뭐 분리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노력을 해도 받아주지 않지 않느냐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는 대변인단 인선만 보더라도 뭔가 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던 친한계 패널들은 전부 다 대변인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뭐 패널 인증제 운운하면서 본인들의 이 내란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발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임시키고 뭐 이 패널에 기회를 주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국민의힘이 그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할 테니 야당 정신 차리라는 뜻의 메시지를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빠르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네,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전에 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전담 재판부 그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민주당에서 좀 중도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 당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국회에서 법무부로 추천을 바꾼다라고 하지만 실상 변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이게 풀 자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넣고 또 심지어 일배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고 현행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거 지금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데 이런 식의 눈가림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법안으로 처리가 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자체를 해체하는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공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을 전환하는 그 의견들을 냈던 것도 바로 위헌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법안들이 꾸려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조직법도 아마도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법안들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된다기보다는 결국 헌재로 가서 다시 한번 좀 소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정권 초기고 첫 번째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계실 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법안으로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란을 빠르게 마치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없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키워져서 오히려 위헌 법률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저 속도가 오히려 늦춰질 수 있다고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돼서 이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재판부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과 관련된 재판부가 속도감 있게 이걸 추구를 한다면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침대 축구를 하지 않고 재판을 제깍제깍 진행을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한다면 그리고 그거가 운영과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촉구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굳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중이 담겨 있는 거로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할 경우 혹시나 모르는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공격과 방어 이걸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재판부가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바로바로 반응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12월 안에 1심을 끝나겠다든지 아니면 형사 25부에 판사를 추가한다든지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진행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쪽 패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전담 재판부죠,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법 안에도 633원칙을 지켜야 된다.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12월까지 결심하겠다고 이미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12월에 이제 결심을 하면은 1월 정도에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놓은 법안을 보면은 과거 뭐 박찬대안이든 지금 이번에 새로 온 법안이든 간에 일단은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법무부든 국회든 여기에서 추천을 하고 법관회의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해서 9명의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추천위원회에서 21명의 법관들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21명들을 또 어느 재판부에 넣을 것인지 정리를 해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일단 법안도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중지된다는 기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이 법관들을 임명하는 데까지만 해도 올해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재판부가 이제 새로 꾸려져서 그 첫 번째 페이지부터 기록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기현 재판부는 12월에 결심을 해서 1월 정도에 선고하겠다고 하는데 12월, 뭐 1월 이 정도가 돼서 새로운 재판부가 처음부터 기록 검토를 하면은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속도가 늦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저 지기현 재판부를 피하고 싶다. 이 의지만 가지고 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었을 때 위헌 논란도 있는데 이 안에서 나온 판결을 그러면 국민들을 다시 두 쪽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관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을 다시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 아니면 정상화라고 보는 측면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측면이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국민의힘은 녹취 파일 조작이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거취를 빨리 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좀 들어볼 텐데 이번에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회동과 관련돼서는 회동 참가자 4명이 전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저희는 작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설 이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응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4명이 결탁한 것 아니냐 회동한 것 아니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 사법부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기현 부장판사 올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해주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모든 국민이 적용받았던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사법부에서도 이거 날짜로 해야 된다, 시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번복을 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매우 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국민들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 역시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견제 차원에서의 비판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4명 회동만 안 했다고 밝힐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 본인이 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즉 회동을 한 것 외에 또 자신의 거취의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이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관계를 전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유튜브에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지난 5월이었는데 그 영상만 보아도 앞에 경고라는 문구가 있었고 밑에 뭐 조그마한 글씨로 AI 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것은 그냥 풍문일 뿐이고 썰일 뿐이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열린공감TV에 단 한 차례만이라도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끌어오면서 일이 더 커진 것인데, 부승찬 의원도 그러면 서영교 의원실이라든지 열린공감TV 측에다가 정확한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본인이 면책특권을 넘어서서 국민들 앞에서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해버린 상황, 그리고 오히려 뭐 유튜브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사법부 무력화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계속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에다가 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게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서영교 의원은 유튜브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본인이 전 정권의 뭐 고위층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전 정권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람에게 들었다. 또 이게 약간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이것을 뭐 특검에 맡기자 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이것을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는 통일교인 10만 명 넘게 나온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이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계상 유의하지 않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범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네. 있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민주당에서 오늘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인사 다수가 뭐 통계학적으로 뭐 가능한 얘기다라고 말하는데 통계학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 무작위로 추출했을 경우, 그럴 때는 세대별, 성별, 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국민 구성과 비슷하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통일교인의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통일교인의 통일교라는 이 특정 변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수치로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말한 것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아예 틀린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통일교인이 국민의힘 가입할 수 있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통일교가 뭔가 본인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고 그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당원들을 특정 후보의 지지, 권리당원의 표를 전당대회 때 행사하도록 했다면은 이거는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도 위반한 것이거든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이것을 다 갖다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교라는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맞지 의미가 않습니다. 없다. 네. 근데 이제 전 국민이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인 500만 정도가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고 이것은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인이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특검에서 정확히 브리핑하지는 않습니다만 언론 기사별로 한 11만에서 12만 정도가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에 가입해 있는 통일교도라고 드러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11만 12만이라는 것이 원래 영장이 적시가 되어
되어 있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때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가입했는지 정확치 않은 그냥 저희 지금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도들을 합친 그 중간의 교집합일 뿐이라는 거죠. 저희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보기에는 영장이 적시가 되어 있던 그 기간 동안은 한 3천여 명 정도가 가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처음에 가입을 하면 일반 당원이고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책임 당원이 되거든요. 책임 당원이 돼야 또 투표권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3천 명보다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11만 명, 11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시기에 가입을 한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특검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 것이고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체 당원 명부를 본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또 심지어 통일교 내에서 만약에 3천 명이든 몇 명이든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특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자발적으로 그냥 그 시간에 가입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통일교에서 이것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금 당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비를 대신 납부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특검에서 일일이 강제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검에서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입증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신주기식으로 어떤 이런 몰아가기를 위한 수사가 아닌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